수시험이 오늘 충북에서도 34군데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확진자 격리나 마스크 없이 진행되는 올해 수능, 현장을 살펴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5선 국회의원이 있는 청주 청원구로 총선 후보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거론되는 후보자만 벌써 10명에 달합니다. 상급 병원이 없는 충주에서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열악한 의료 현실에 동의하면서도 해법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노인들이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 기능까지 더해진 진천의 통합 돌봄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올해 수능이 이제 오늘 잠시 뒤에 실시됩니다. 지역에서는 34개 시험장에서 12,000여 명의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는데요. 시험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은초 기자,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청주 세광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입실 마감까지는 1시간이 조금 안 남았습니다. 지금은 조금 전부터 수험생들이 하나둘 본격적으로 시험장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은 5도 정도입니다. 수능 한파까지는 아니지만 공기는 다소 차갑습니다. 오늘 비 소식도 있습니다. 낮부터 시작돼 시험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저녁까지도 이어질 전망이어서요. 아직 출발하지 않은 수험생들은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 충북에서는 34개 시험장에서 모두 12,200여 명이 시험을 치릅니다. 지난해보다 400명 정도 줄어든 건데 올해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제인 킬러 문항을 없앤다는 정부 발표에 졸업생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완화하면서 시험장 풍경도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발열 검사 없이 바로 입실하면 되고요. 마스크도 안 써도 되고 책상 가림막도 아예 사라졌습니다. 확진자나 유증상자는 격리 없이 일반 수험생들과 같은 곳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다만 기침이나 발열이 너무 심한 경우는 별도로 마련된 시험실에서 따로 시험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3년간 금지됐던 후배들의 응원전도 일부 학교에서는 다시 펼쳐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험생들은 수험표와 신분증을 챙겨서 8시 10분까지 입시를 마쳐야 합니다. 시험은 8시 40분 국어 영역부터 시작해서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을 마지막으로 오후 5시 45분에 모두 끝납니다. 특히 오후 1시 10분부터는 25분 동안 영어 듣기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시험장 주변에서는 차량 경적 등 소음을 내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주 세광고에서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그제 럼피스킨 확진 판정을 받은 청주 오창읍 한우농장에서 추가 감염된 소가 나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충청북도는 해당 농장에 남아있는 소 38마리에 대한 1차 검사 과정 중 5마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농장에서는 감염 개체만 처분하는 수정 지침에 따라 확진된 소 1마리만 매몰된 상태입니다. 이로써 충북에서 럼피스킨에 감염된 농장은 지난달 23일 음성군을 시작으로 충주와 청주 등 모두 4곳으로 늘었습니다. 빈대 합동대책본부를 운영 중인 충청북도가 다음 달 8일까지 4주 동안 빈대 집중 방제에 나섭니다. 대상은 복지시설과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취약시설 만여 곳으로 빈대 유무를 점검하고 정부에서 확보한 특별교부세 1억 원으로 신속한 방제에 나설 계획입니다. 주로 야간에 흡혈하는 빈대는 가려움증으로 인한 2차 감염이나 면역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벌써부터 가장 많은 후보들이 물망에 오르는 곳, 바로 청주시 청원구입니다. 6선에 도전하는 70대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현재 거론되는 도전자만 10명에 달하는데요.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그 열기는 더욱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총선 출마를 위해 5년 앞서 명예퇴직을 하고 청주 청원구에 도전장을 낸 서승우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 국민의힘에 입당 원서를 낸 뒤 행정부지사로 일했던 도청을 찾은 서 전 비서관의 일성은 새로운 청원이었습니다. 30년 공직 경험과 인적 기반을 바탕으로 새로운 청원 발전 프로젝트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충청북도와 중앙부처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공직을 수행하면서 여러분들로부터
다분한 격려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곁으로 돌아와 고향 청주시와 청원구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자 합니다. 이른바 용산발 전략공천설은 강하게 부인하면서 당이 정하는 룰에 따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청원구의 여당 주자로는 서전 비서관과 김수민 현 당협위원장, 김원일 청주대 교수, 이외에도 1명에서 2명의 추가 등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역 변재일 국회의원이 6선 도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미 공천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김재홍 전 강릉영동대 총장, 송재봉 전 청주시장 후보, 유행열 전 청와대 행정관, 허창원 전 도의원 등 50대 주자 4명이 인물교체 여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리 5선을 차지했던 선거 구인 만큼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충분한 대안정당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당으로서 정말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의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국민들에게 신뢰를 되찾는 저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좋은 성과로. 한편 정의당은 청주 지역 4개 선거구 중 2곳에서 후보 발굴을 진행하고 있고 진보당은 청주 흥덕과 충주에만 후보를 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청주시 분평 2지구가 국토교통부의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청주시 분평동과 장성동, 평촌동 일대 130만 제곱미터로 조성되는 분평 2지구에 9천 가구를 공급하고 택지 면적의 30%는 공원 녹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분평 2지구가 오송의 산업단지 등과 가까워 주택 수요가 많고 광역도로 접근이 용이하다며 지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이 완료되고 2027년에는 최초 사전 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상급병원이 없어 중증 환자 치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충주에서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충북대 분원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이해 당사자인 건국대 충주병원장과 충주의료원장도 토론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열악한 의료 현실에 다들 동의하면서도 그 해법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의료 현실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가득한 충주. 최근 시민들의 기대는 충북대 분원, 즉 충주 충북대 병원에 쏠리고 있습니다. 충북대 병원은 기존 의료시장과의 경쟁이 아니라 상호 보완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게 필수 의료를 국립대학교 병원이 중심이 돼서 지역의 지역 완결형 의료를 만들겠다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일방적인 분원 유치 움직임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면 충북대 분원을 하는 걸 갖다가 의료원하고 같이 해줄 수는 없는 건지, 금액이 거의 한 4천억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들여도 되지 않을까? 의료 현장에선 의료기관의 문제뿐 아니라 의료 인력을 구할 수 없는 상황도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건국대 충주병원의 의사 수는 50여 명, 충주의료원은 30여 명에 불과합니다. 1년 반 동안 15명의 의사를 뽑았는데 3분의 2가 60대였습니다. 그중에 10명이 60대입니다. 젊은 분은 오지를 않습니다. 충주 의료원이나 건대병원이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고 이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충주 북부의 의료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충주 충북대병원이 가시화되지 않은 가운데 기존 병원들은 현실적 대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추진된다 하더라도 개원 예정은 2029년, 아직도 6년 이상 남았습니다. 충주에 이제 충북대가 분원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그 전까지 기간이라도 저희는 응급실을 열심히 돌려야 할 것이고 내 심혈관 질환을 포함한 응급 질환을 볼 수 있는 시설과 그리고 장비나 시설 문제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 문제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저희 병원이 풀어야 할 숙제고
토론회는 승자 독식이 아니라 지역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두의 노력과 공생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제 다음 달로 예정된 충주 충북대병원 예비 타당성 결과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지금 내가 사는 곳에서 건강히 여생을 보내는 것, 누구나 공통된 바람일 겁니다. 그러나 의료, 교통, 일자리가 부족한 농촌 지역은 그런 면에서 막막한 것이 현실이죠. 이제 저희는 이틀에 걸쳐 살펴볼 진천군의 통합 돌봄 사업에서 그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의사가 직접 노인들을 찾아가는 의료 돌봄 현장을 이병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홀로 사는 안정복 할아버지 집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식사는 잘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보고 싶었는데. 보고 싶었어요. 뇌경색으로 입원했다 8개월 전 퇴원했는데 그 병원 의료진이 직접 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혈압과 당 체크 등 간단한 검사를 하고 의사가 문진도 합니다. 제가 저번에 8월 말에 왔을 때 한 몇 주 전쯤에, 그러니까 한 8월 초쯤에 과에서 약 바꿨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그냥 그 이후로는 계속 그대로 쭉 가고 있어요. 네, 그렇죠. 거동이 불편해 바깥 출입이 어려운 할아버지는 의료진이 직접 집까지 찾아와 보살펴 주는 게 고맙기만 합니다. 돌아가신 분은 또 보고 싶고 그래요. 항상 잘 돌봐주시니까는 저는 참 고마운 거죠, 저한테는. 우리 동네 돌봄 스테이션. 퇴원한 환자가 악화돼 다시 입원하는 일이 없도록 진천군이 지역 병원과 손잡고 퇴원 직후부터 꾸준히 관리해 주는 겁니다. 지난해 4월 척추 수술을 받은 백남식 할아버지는 병원에 갈 때 집 앞까지 차가 옵니다. 버스 승강장까지 혼자 걸어 나가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는데 부축을 받으며 병원을 오가니 큰 걱정을 덜었습니다. 예약자로 운영되기 때문에 또 나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병원에 갈 수도 있고 나 필요한 시간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넘어지면 큰 부상을 당하는 노인들을 위해 화장실이나 침대 등 집안 곳곳에 안전 손잡이도 설치해 줍니다. 혼자 거동할 수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도 있는데 34개 마을마다 설치한 우리 동네 거점 돌봄센터. 경로당에 모인 노인들에게 청주의료원, 한의사협회 등에서 나와 건강관리 교육과 재활, 한방진료도 해주는데 마을 사정에 밝은 통반장들이 동네 복지사로 활동하며 혹시 돌봄에서 빠지는 노인들이 있는지 꼼꼼히 살핍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병원을 직접 가지 않아도 이렇게 한방치료나 또 물리치료나 또 여러 가지 운동, 치매교육 이런 걸 와서 해주셔서 어르신들 참 좋아하신다고요. 지역사회와 연계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에 의료까지 통합한 건 진천군만의 특색 있는 사업으로 4년 연속 보건복지부 표창을 받았고 정부 부처와 다른 지자체, 외국에서까지 이미 80차례 넘게 견학을 다녀갔습니다. 병원이나 시설에 가는 것보다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천형 통합 돌봄 모델이 전국의 롤 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건강한 여생을, 생거 진천을 현실로 만드는 진천군의 도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7년 전 사망 사고에도 청남대가 의무실을 사회복무요원 대기실로서 조례를 위반했다는 저희 MBC 충북 보도와 관련해 충북도의회에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옥규 충북도의원은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남대가 의무실 간판을 떼고 사회복무요원 대기실로 사용하고 있다며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남대 관리사업소장은 의무실을 요원 대기실로 쓰지 못하게 조치하고 의무실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도청 잔디광장 공연 예산이 도의회에서 잇따라 삭감되자 충청북도가 긴급 사안에 대비해 편성한 풀 예산으로 공연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태훈 충북도의원은 어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검사에서 두 차례나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업을 의회 보고도 없이 풀 예산으로 추진한 것은 예산 심의권 침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미처 살피지 못했다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인사청탁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전 소방청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청주지방법원 형사 22부 심리로 진행된 전 소방청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1년 승진을 희망하던 전 소방청 차장에게서 현금 500만 원과 명품 지갑 등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또 국립소방병원 설계 공모에서 특정 컨소시엄에 정보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 전 소방청 차장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1년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와 법인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등을 체납한 충북도민은 모두 308명으로 이 가운데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이 73%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1억 원 이상 체납자 14명의 체납 금액은 21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2%를 차지했습니다. 개인 중에는 과징금 2억 1,200만 원을 체납한 청주 청원구 이모 씨가, 법인 중에는 지방세 2억 2천만 원이 밀린 청주 흥덕구 건축자재 업체 대표가 각각 최고액 체납자로 기록됐습니다. 이들의 이름과 업체명은 충청북도 홈페이지와 위텍스에 공개됩니다. MBC 충북과 청주 상당경찰서 또 대형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이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 기관은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제작과 홍보, 캠페인을 위해 협력하고 필요한 정보와 시설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운전자 고령화로 인한 사고 증가와 우회전 통과 등의 법 개정으로 빚어지는 혼란을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청주시가 사직대로 주요 교차로인 충북대 사거리와 사창 사거리 좌회전 차로를 정비합니다. 두 교차로는 좌회전 대기차로가 부족해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구간으로 청주시와 흥덕경찰서 또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는 해당 교차로의 좌회전 차로를 50m씩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비는 5,400만 원이며 이달부터 공사에 들어가 다음 달 안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의 제천 이전이 오는 24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이전하는 충북자치연수원은 오는 2025년 말 완공 예정입니다. 제천시 신백동 일원 10만 제곱미터 부지에 615억 원을 들여 조성되는 자치연수원은 연수생 1,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과 숙소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체육회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충북선수단 해단식을 열고 입상단체와 선수, 지도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충북체육회는 전국체전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한 롤러연맹과 1,300점 이상 고득점을 획득한 체조협회 등 13개 종목단체에 포상금을 전달했습니다. 또 지난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정유진과 정병희 등 9명도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충주시가 내년부터 10년 동안 상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인상률은 5.22%로 충주시는 2년마다 5차례에 걸쳐 올릴 계획입니다. 충주시는 지난 2017년 이후 가계 부담을 줄이고 물가 안정을 위해 상수도 요금을 동결해 왔지만 적자가 누적돼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주 지역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내년 1월 사용분부터
톤당 40원이 오릅니다. 충북의 고용률과 실업률 모두 1년 전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충북의 고용률은 66.4%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취업자 수로 보면 95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 3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실업률은 1.7%로 0.2%포인트 증가해 실업자 수로는 1만 6천 명으로 2천 명이 늘었습니다. SK호크스 핸드볼팀이 충북 스포츠 발전을 위해 5천만 원의 지원금을 충북체육회에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지원금은 유소년 핸드볼 발전과 비인기 스포츠 육성 등에 사용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